번역가 해밀입니다. 오늘은 번역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번역가가 생각하는 번역가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곳이 곧 내 일터다, 이런 느낌인데요. 보통은 본인의 집, 아니면 카페, 공원, 아니면 해외까지, 네, 본인이 일하고 싶은 장소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제대로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하는 시간도 자유롭고 스케줄 조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일정보다 빨리 작업을 진행하면 뭐 시간을 내서 친구들 만나서 마음껏 놀 수도 있고 휴가를 갈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상한 직장 상사나 뭐 고문관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다 보면 그런 상사와 마주칠 일이 없다는 거? 특별히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일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뭐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다 보면 부딪힐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프리랜서 번역가는, 특히 출판 번역가는 뭐 일정을 딱 잡아놓으면 그 일정에만 맞추면 별로 터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기술 번역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기술 번역가에는 좀 고객 중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클레임을 자주 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출판 번역은 출판사와 일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출퇴근이 없다. 네, 앞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원 지하철에 막 시달리면서 가다 보면 출근만 해도 벌써 퇴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게 프리랜서 번역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야근이나 회식도 없고, 야근은 뭐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야근을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뭐 억지로 오늘은 집에 못 가, 다 같이 남아,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본인이 자유롭게 일정에 맞춰서 야근을 한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회사에 다니다 보면은 본인은 할 일 다 했는데 뭐 상사가 집에 안 간다거나 뭐 야근하는 분위기여가지고 눈치 보여서 못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는 뭐 야근을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식도 억지로 끌려가는 회식이 없다는 거. 물론 회사 돈으로 펑펑 마시는 거를 사 먹을 수 있는 회식이 조금 그리울 때도 있긴 하지만 뭐 본인 돈 주고 가서 사 먹으면 돼요. 친한 사람들이랑. 그쵸? 네 번째,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뭐 은행이나 관공서, 그리고 맛집 같은 데 가려면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데는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는 다 닫기 때문에 못 가고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프리랜서는 그런 점에서 뭐 그런 시간은 붐비니까 붐비는 시간을 피해서 사람 없을 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맛집도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가는 시간에 가면 엄청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 때나 점심 먹어도 되니까, 네,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낮잠을 잘 수 있다거나 나이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다거나 뭐 출산, 육아, 휴직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시간을 조절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을 얘기하다 보면 프리랜서 번역가가 너무 좋아서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번역가를 시작해야 할 것 같지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단점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수입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점이 번역가가 되는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회사는 본인이 열심히 일하든 일하지 않든 왔다 갔다만 하면 월급은 나오고, 물론 눈치는 보일 수 있어요. 눈치는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월급은 나오고 뭐 4대 보험을 가입해주고 등등 연차 휴가나 뭐 이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번역가는 딱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벌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항상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일을 하고 싶다면 본인이 지금 뭐 번역하는 책이 거의 끝날 때쯤에 다시 샘플 번역에 참여를 해서 일을 또 따내는 등, 네, 일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진입 장벽이 높다. 네, 이거는 출판 번역이나 기술 번역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출판 번역은 책을 한 권을 번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고, 특히 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을 따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번역 같은 경우도 이미 활동하시는 쟁쟁한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와중에 본인이 일을 따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지가 어렵다. 본인이 시작은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을 꾸준히 연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 일 좀 해주세요, 다음에는 이 일을 해주세요 하고 일을 물어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자기가 열심히 영업을 뛰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술 번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 영업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판 번역 같은 경우도 경력이 쌓일 때까지는 네, 어느 정도 본인이 발로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판 번역가로 데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데뷔를 하는 것보다 이걸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어렵게 데뷔를 했는데 한 권, 두 권 번역하시고 나는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번역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그런 분들께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지금 꾸준히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출판 번역을 처음 시작한 건 첫째를 낳고 나서 시작을 했거든요. 낳고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많이 받기 시작한 거는 둘째 출산 후였어요. 굉장히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요. 나중을 생각해 보면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랜서 번역가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장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단점도 있지만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본인이 얼마나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나는 혼자서 편하게 일하고 싶어요. 나는 스케줄 관리 내가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편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원하는 일을 찾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번역가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